안녕하세요. 센트럴원의 박종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채팅에 한번 잘 들리신다고 어,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트럴원의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터 어택에서 인제뉴이티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발표가 됐고요. 라운드 3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라운드 3, 그리고 2019년이 라운드 2, 그리고 2018년이 라운드 1 해서 3번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마이터텍에서 나온 이 리포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Q&A를 진행하는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마이터텍의 리포트를 가지고 많은 벤더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리포트의 의미가 어떻게 되고 이 리포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센티널1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널1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시그너처 없이 행위 기반 엔진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이제 걸리게 되면 해당 악성 코드를 바이러스 업체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샘플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바이러를 잡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티널1은 이러한 시그너처 없이 행위 기반 엔진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전혀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시그너처가 없기 때문에 시그너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필요 없고요. 한번 설치된 에이전트에서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엔진, 알고리즘에서 악성 코드가 하는 행위를 분석해서 행위 기반으로 이제 차단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백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저희가 1000명 정도의 직원이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직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업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보안 기업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은 EDR하고 EPP, EPP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차단에 집중한, 그러니까 백신을 포함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하는 제품군들을 이제 통틀어서 EPP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EPP 제품하고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라고 해서 프로텍션보다는 디텍션하고 리스폰스, 일단 로그를 다 수집해 가지고 악성 행위를 탐지한 이후에 그거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리스폰스를 하는 EDR 개념, 이 두 가지 제품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EPP와 EDR 제품을 현재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XDR 제품인 스케일러를 인수를 해서 향후에 X는 EDR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에 집중된 제품이고요. X는 이제 익스텐디드라고 해서 엔드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클라우드, 뭐 다양한 보안 솔루션 제품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익스텐드하게 로그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XDR까지 제품을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마이터에서 나온 마이터 인제뉴이티의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차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마이터 어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터 어택에서 진행했던 테스트 방법과 스코링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지 리포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은 끝난 이후에 제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하나하나 이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이터 어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마이터 어택은 공공의 목적,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설립된 연구 목적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기관에서 펀딩을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터 어택에서 사용하는 모든 평가 방식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소개드릴 이런 그 인제뉴이티 리포트를 매년 이제 현재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터 어택은 전 세계에서 실제로 해커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공격 기법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해서 거기에서 나온 기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술과 기술을 정리한 지식 기반의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EDR이나 NDR, 네트워크 엔드 디텍션 리스폰스라는 EDR이나 NDR 모든 회사들이 마이터텍에서 나오는 그 TTP라고 하거든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T1207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명을 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EDR이라든가 NDR 업체에서 이러한 그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악성 행위를 탐지했을 때 이거는 마이터텍에서 정의한 TTP의 어떤 공격 기법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명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탐지된 행위 기반의 엔진을 가지고 옆쪽에 이제 마이터텍의 코드명이 표시가 되고요. 코드명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마이터텍의 홈페이지와 연결이 돼서 마이터텍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공격들은 어떤 해킹 그룹에서 이 공격을 사용하고 어떤 해킹 기법들이고 어떻게 수행되고 이러한 대한 상세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터텍에서 실제 사용하는 마이터텍에서 이번에 사용하는 것들은 TTP 기술 기반이라고 해서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연구 목적으로 학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해커들이 실환경에서 실제 공격에 사용하는 기법들을 정리해 놨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킹 공격을 하는 여기 애드버서리가 이제 뭐 번역을 하면 이제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막아야 되는 해킹 그룹에서 사용하는 악성 그러한 기법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기술 기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그 관련된 행위들을 분석한 이후에 에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커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걸 실제로 이제 돌려보는 거죠. 실제로 제대로 동작하고 워킹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에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개되고 알려진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 해킹 그룹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걸 에뮬레이터를 해서 행위 기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과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현재는 작년에 2020년에 발표했던 라운드 3 이 리포트에서는 첫 번째는 마이터텍에서는 굉장히 많은 해킹 그룹들의 정보들을 이러한 그 에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해킹 그룹들이 사용하는 공격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는데요. 시간적이나 뭐 이런 제약 때문에 모든 마이터텍에서 만든 모든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공격을 하진 않고요. 이번에 2020년에 발표한 리포트는 2개의 해킹 그룹에서 사용했던 그런 그 공격 기법으로 집중해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2개 해킹 그룹에서 사용하는 그 공격 기법을 사용했는데 그 해킹 그룹들은 모든 해킹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해킹 기법들을 전부 다 테스트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마이터텍에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테스트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공격을 한 이후에 행위 기반 분석 엔진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방어 기술과 해커들이 사용하는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의 간격을 이제 줄이게 되겠죠. 일단 새로운 해킹 기술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방어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IOC를 이제 활용하면서 대부분 이제 IOC 센터를 큰 기업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IOC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공격이 일어날 때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이런 성숙도를 테스트하는데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터텍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요. 아마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보안에서 이제 EDR이라든가 NDR 하신 분들은 마이터텍이라는 기관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모든 보안 벤더와 고객과 이런 관련된 IOC라든가 TTP 관련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 어디서든지 되게 가장 신뢰성 있고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지구상에 나와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현재 가장 신뢰성 있는
EDR과 NDR 관련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통된 지식 기반이라고 플레임워크라고 자신 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이터텍의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누가 전형적인 공격자이고 공격자가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고 왜 공격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TT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T는 택티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P는 프로시저입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기술들에 대해서 프로시저는 각 모든 단계에 대한 하단계의 그 단계를 이제 프로시저로 나누게 되고요. 그 프로시저들이 모여서 이제 테크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테크닉은 모여서 택틱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TP 기반으로 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마이터 어택에서 제공하는 이 플레이워크를 통해 가지고 해커들이 공격하는 공격에 대해서 각 단위 공격마다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하는 공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터 어택을 사용하게 되면 마이터 어택의 이런 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공격을 어떻게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격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보안 공격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로부터 방어 기술을 이제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공격자로부터 방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제공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해커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텔리전스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터 어택에서 나오는 내비게이터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터 어택에서는 해커들이 하는 공격 단계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니셜 최초 접근 단계, 실행 단계, 퍼시스턴트 단계, 권한 상승 단계, 방어 기술 우회 단계, 그리고 계정 정보 접근 단계,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내부 리소스 발견 단계, 그리고 레터럴 무브먼트, 그다음에 정보 수집 단계, CNC, 그다음에 외부 유출 단계, 임팩트, 손상을 가하는 임팩트 단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마이터 어택에서는 해커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공격 등 단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단계를 나눠 놓고요. 이 단계마다 해커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밑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공격 단계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번에 2020년에 나온 그 라운드 3에서는 핀7하고 카나박이라는 이 두 가지 해킹 그룹에서 사용하는 코드로 공격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 공격에서 사용되는 이 두 개의 해킹 그룹에서 사용하는 공격 기법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테스트를 진행했던 일정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예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온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격에서 테스트를 수행했고요. 2020년 11월에 테스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두 개의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핀7하고 카바낙이라는 두 가지 해킹 그룹에서 하는 해킹 기법들에 대한 에뮬레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에뮬레이터에 있는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에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랩을 구성할 때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복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 단계는 이제 20단계로 크게는 이제 20단계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 구성의 20단계를 들어가게 보게 되면 그 단계마다 174개 작은 서브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 2020년 11월에 했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과거에는 리눅스하고 차단에 대해서는 마이터 어택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리눅스와 프리벤션을 새롭게 이제 선택 사항으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마다 이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마이터 어택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터 어택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터 어택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킹 그룹 각 50개 이상의 해킹 그룹에서 사용하는 해킹 기법들을 가지고 에뮬레이션에서 그런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뭐 대표적인 게 2018년엔 요 이제 저희가 라운드 3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18년은 라운드 1이라고 해서 최초에 만들어쓰는 APT3하고 고디 판다라고 하는 해킹 그룹에서 했던 기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었고요. 2019년에는 APT29와 코지베어라고 하는 해킹 그룹의 기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카바낙과 핀7이라는 해킹 그룹의 해킹 기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리포트를 나올 때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리포트에 나오는 그 단계별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 단계에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도 이제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해커가 공격을 했는데 솔루션에서 아무것도 잡지는 못한 거죠. 이건 이제 미스 단계인 거고요. 그다음에 텔레메트릭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뭔가 얼랏은 떴는데 이게 정확하게 컨텍스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뜨긴 떴는데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공격과 연관돼서 뜬 건지 아니면 뭐 잘못 뜬 건지 뭔가 떴지만 명확한 내부 내용이 없는 단계가 텔레메트릭이고요. 제너럴은 얼랏을 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왜 심각한지, 어떻게 이게 공격이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너릭이고요. 택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뭔가 이거 보니까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림짐작할 수 있는 형태로가 나온 게 이제 택틱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테크닉 단계로 된 것들은 정확하게 공격을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어떤 공격이 일어났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터텍에서는 이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진행할 때 설정 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 실환경에서는 해커가 공격하는데 중간에 좀 해커한테 잠깐 멈춰 우리가 설정 바꿀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설정 변경을 허용해 주고 있고요. 또 딜레이 된 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딱 탐지하게 되면 딜레이 없이 바로 이제 탐지가 되게 되는데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약 시간이 좀 지나서 탐지한 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센티널1의 이제 결과를 먼저 살펴보게 이 중에 저희가 이제 174개 중에 333개의 탐지를 했습니다. 하나의 공격 기법에 대해서 두세 개 얼랏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브 단계보다 많은 얼랏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가한 모든 EDR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분석 커버리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74단계 중에서 159개의 서브 스텝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탐지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미트리,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 단계만 텔레미트리 단계에서는 174개 중에서 164개를 잡아서 가장 많은 저희가 이제 텔레메트리 단계에서 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저빌리티 단계에서는 한 개도 미스하지 않고 174개 모든 단계에 대해서 100% 가시성을 확보한 유일한 벤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세 리포트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tackevals.miter ingenuity org로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각 단계별로 세 단계 카바나 핀7을 혼용한 세 번째 단계를 수행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상세 리포트가 모두 나와 있고요. 벤더별로 선택적으로 다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티널의 경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4개 중에서 159개, 현재 저희가 참가한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탐지를 했고요. 미스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벤더별로 탐지한 내용과 어널리스트 기준으로 탐지한 내용과 밑에 보시면 이제 탐지하지 못하고 미스한 정보들을 벤더별로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이제 100% 가시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상세 내용은 그 아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벤더별로 정확한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벤더에서도 이 리포트 갖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바나 핀7 서큰 이 세 가지 혼용한 세 번의 단계에 거쳐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어떤 벤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뭐 핀7에서만 리포트가 잘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거만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점수 굉장히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 정확한 리포트를 확인하시려면은 뭐 저희한테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마이터텍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단계별로 테스트마다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저빌리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텔레미터하고 맨 앞에 있는 텔레미터하고 애널리틱 단계에서 저희가 하나도 미스하지 않고 100% 모든 걸 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미스가 있고 텔레미트리 뭐 이런 식으로 아까 5개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저희는 미스가 하나도 없이 어떤 형태로든 또 전 단계에서 탐지한 유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레이 디텍션이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시간이 지나서 딜레이에 대해서 탐지되더라도 마이트에서는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사례를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리포트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딜레이 없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100% 탐지가 됐었고요. 보시면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테스트 전체 174번의 테스트하는 동안 40번은 딜레이가 있었다는 거죠. 탐지는 됐지만 약간 시간이 지나서 탐지가 특정 벤더는 하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수 해서 경쟁사 벤더마다 약간의 시간을 두고 탐지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체인지인데요. 저희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리얼 환경에서는 공격이 일어나는 과정에 설정을 변경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정 변경이 한 번도 없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벤더마다 몇 번씩 설정을 변경해서 테스트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마이터텍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플리시티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170 저희가 그 각 이틀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관련된 해킹 시도들을 저희가 탐지한 화면이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간결하고 편하게 쉽게 공격 여부를 탐지할 수 있고 얼럿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나온 리포트 중에서 보시면 카바나과 핀7을 혼용해서 했던 테스트에서 저희가 전체 174개 중에서 195개로 가장 많은 거를 저희가 탐지를 했고요. 미스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0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마다 다른 이제 벤더별로 해가지고 174개 중에서 잡은 개수를 상당한 화면에 표시가 됐고요. 이쪽은 이제 미스한 개수로 이렇게 표시한 화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보시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마이테어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에뮬레이터 형태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탐지했는지 이러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뭐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참석했던 분들의 이메일 주소 다 있으니까요. 메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